이번 시간에는 선진기업의 원가 혁신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들은 원가 개념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국민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있는가. 우리나라하고 생활권이 같고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국가 경영 시스템 자체가 그 원가 절감이 생활화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일본의 국가 경영의 원가 절감 시스템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역사는 1861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2차적으로 일본의 교육 개혁이 벌어지면서 얘네들이 기준을 정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일본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거냐. 그래서 21세기, 얘네들이 20세기가 아니에요. 1861년이지만 이때부터 21세기를 내다보면서 1861년도에 훌륭한 일본 놈은 어떤 놈을 훌륭한 일본 사람이라고 할 거냐. 그게 인품이 기준이 공익적 인간, 책임적 인간, 창의적 인간이에요. 공익적 인간,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사람은 일본 놈이 아니다. 다 같이 잘 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일본 놈 훌륭한 사람이다. 창의적, 어제보다 더 빨리, 어제보다 똑같은 시간에 생산하고, 어제보다 똑같은 품질로 생산하고, 어제보다 똑같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사람은 훌륭한 일본 놈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빨리, 어제보다 더 좋게, 어제보다 더 싸게 만드는 창의적 인간이 훌륭한 일본 사람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나라처럼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놈은 훌륭한 일본 놈 아니다. 상사가 잘못했어도 제가 상사를 잘못 모셔서 그랬습니다 하고 활복하는 가미가제 특공대 정신, 사무라이 정신이 사실은 이때의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861년에 사람을 기르는데 삼정의 인재 육성 시스템이 이제 이때 일본에서 인재 육성 국가 교육 시스템 개혁이 벌어지면서 삼정의 인재 육성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삼정이 뭐예요? 삼정.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양만큼 기른다. 이게 얼마나 원가 개념이 투철한 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 실업자가 336만 명. 대학교 졸업하는데 돈 얼마 들여야 돼? 따님 대학 졸업시켰을 테니까. 5천만 원 따지고 5천만 원 곱하기 336만 명 하면 이거 얼마나 나오나 계산 좀 해보세요. 나의 머리가 모터리 허여갖고 잘 계산이 안 돼. 얼마인가, 교육 낭비가 얼마인가? 336만 명 곱하기 5천만 원.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교육제도에서도 원가 개념이 없어요. 무한대로 아마 이 계산 영영 숫자로 안 나올걸? 336만 명 곱하기 5천만 원. 안 나올 정도로 몇백조 원은 넘을걸? 예. 몰라요. 나 이 머리가 안 돌아갔었는데, 그만큼 인재 육성 시스템에서도 원가 개념이. 그래서 우리나라 336만 명, 그래도 자꾸 더 대학교 뽑고 돈만 주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기업에서는 필요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교육 제도가 얼마만큼 원가 시스템에서 무한대 빵점인지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는 삼정의 인재 육성 시스템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양만큼 기른다. 야, 그러면 신일본 제철에서 필요한 사람, 도요타 자동차에서 필요한 사람을 언제 얼마만큼 필요할지 모른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정부에서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도요타 그룹에서 너희가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종류의 사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길러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 세워야 학교 세울 돈도 없지. 교수 채용할 돈도 없지.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 학교 세울 돈을 문교부에서 산업자원으로 남겨준 거예요. 예산을 반을 1861년에.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게 신일본 제철 초, 중, 고, 대 대학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철이 우리나라만큼 지하자원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별로 없잖아요. 일본도. 그렇지만 신일본 제철 하면 철의 왕국, 세계에서 그 저력이 이 시스템에서 기인된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나라는 뭐라냐, 인생의 이날, 우리나라는 진로 지도라는 게 따님 켜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몇 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몇 학년 때예요? 3학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진로 지도 선생이 수능 나오면 점수 갖고 네가 뭐가 되고 싶으냐, 얘가 뭐가 소질이 있냐 없냐는 전혀 씹어넣지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 갖고 어느 대학교, 어느 과에 갈 수 있냐, 거기만 원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생뚱맞은 학과에 들어가니 공부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겨워 죽겠는 거지. 그러니 누나야 놀자고 여자 선생 치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애들이 나오고 선생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을 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더니 지겨워서 머리털 삐필 정도로 해서 졸업을 했으니 걔네들이 갈 자리가, 걔네들을 채용할 기업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그렇다니요. 일본은 중학교 3학년 때 인생 설계도를 그려요. Y처, X처, 내가 하고 싶은 일, 제일 자랑스럽게 잘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래서 1, 2, 3 순위를, 그게 중소기업 사장이든 역수를 가든 뭐 문학 체질이든 문학가든 그걸 그려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45살에 중소기업 사장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다면, 중학교 3학년 때 목표를 세우는데 거기에 누가 붙냐면 학생, 학부모, 선생, 직업 컨설턴트, 그 다음에 그 계통의 상담사 5, 6명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그거를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사장이 되기 위한 경제적인 목표. 우리나라 따지면 5천만 원 법인 설립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을 모아둘 수 있는 경제적인 모을 수 있는 목표를 세워요. 5천만 원을 45살까지 모으려면은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수입이 마이너스인 시점이 오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밸런스가 안 맞는 그 시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인생 설계도에 경제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자기 나이로 35에서 45까지 10년 동안은 적어도 맞벌이 계획이 서 있어요. 맞벌이 계획.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 보통 남자한테 시집 갔을 적에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여자들 인생 설계도 속에도 남편 나이가 35에서 45살까지 10년 동안은 15년 동안은 맞벌이 계획이 여자들 인생 설계도 속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한 개개인의 인생 설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되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자르고 이윽고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붙이고 하는 단순 일, 서너 시간만 교육시키면 할 수 있는 일, 이거는 다 별도로 빼요. 별도로 빼가지고 애들 밥 먹여서 유치원 유아원 보내고 나서 9시 반에 통근차 타고 돌면은 회사에 들어오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기했던 일 다다닥 해치고 나가요. 일당이 얼마냐? 4만 원. 네, 일본에 있을 때 4만 원. 근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어때요? 그런 거 내 밥벌이를 누가 뺏어가? 그거 한다고 막 당장 이거지. 그죠? 네. 일당 얼마예요? 20만 원짜리가 해요. 현대자동차. 네. 도요타 4만 원짜리가 해요. 어떤 놈이 이기겠어요? 누가 이겨요? 이 도요타가 생산성이 시간당 생산성이 100만 원이라면 현대자동차 시간당 생산성 48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도요타 애들이 뭐 눈이 2개 더 달려서 손이 2개 더 달려서가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그런 게 업무 계획, TQCS. 내가 사장이 되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제일 빨리, 제일 싸게, 제일 좋게, 제일 신나게 해서 원가를 제일 싸게 만들어내야 회사가 크면은 야, 이놈 분사시키는데 공장 하나 사장으로 뽑아서 시켜야 되겠네 하지. 제일 느리고 제일 말썽시키고 제일 분량 많이 내는 놈 시키겠어요? 아니지. 그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품질관리사하고 기사하고 친해갖고 품질관리를 배우는 해다. 내년에는 생산관리를 배우는 해다. 또 내후년에는 원가관리를 배우는 해다. 이런 자기가 스스로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부계획이 여기 쓰여 있어요. 공부계획.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인맥관리의 계획. 인맥관리. 사람은 언제 누구를 만나서 잘 좋은 생각을 내 지혜로 받아들여서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열쇠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계획을 세우고 사회 봉사의 계획을 세우고 가정 경영의 계획을 건강관리의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건강관리의 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가정 경영 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부엌에서 음식 찌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 음식 찌꺼기가 얼마? 18조 원. 보태기, 초립이 2조 원. 20조 원이 우리나라 2012년도 말 통계예요. 그럼 20조 원이 부엌에서만 쓰레기통에서 나와서 먹어도 될 걸 내뿌리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는 40조 원이에요. 10년이면 400조 원이 부엌에서 원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부엌에서 원가 관리를 잘못해갖고 10년이면 400조 원이 쓰레기통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래도 한국인 머리에는 원가 관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1인분 기준 이거 없는 거예요. 김치 담글 때 소금 얼마 넣느냐, 몇 그램, 염도 몇 도 넣느냐 아니에요. 건건하게 짭짤하게 슴슴하게 담거라가 김치 500년, 5000년 담궈 먹은 역사고, 김우치 시장한테 뺏기는 원가 관리의 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 먹는 거 얼마를 먹어야 채어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양인지 이 기준 관리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있어요. 인생이 뭐다, 가정이 뭐다, 국가가 뭐다, 이런 거는 이 시간상 관련이 없으니까 빼고, 기업은 뭐라고 가리키느냐. 일본의 도요타들이 또 신입사원이, 일본 전체 사회적으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기업인 뭐다라고 가리키느냐. 사람인. 어떤 사람? 기업의 주체인 사람. 인생 경영의 주체, 가정 경영의 주체, 기업 경영의 주체, 국가 경영의 주체인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칠지, 그쳐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먹고 사는 직업이 없어지는 장소가, 유지가 불가능한 장소가 기업이다라고 가리켜요. 그래서 너는 오늘 기업에 들어왔으면 어제보다 더 빨리, 어제보다 더 좋게, 어제보다 더 싸게, 어제보다 더 신나게 일하지 않으려면 너로 인해서 제 밥통 내 밥통까지 날아가지 않게 아예 회사를 그만두어라 라고 가리키는 게 도요타의 기업의 의미예요. 생존 철학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죠. 경영은 뭐냐? 그러면 기업 경영은 뭐냐? 맨. 어떤 사람? 기업의 주체인 사람을 에이지멘트, 나이 먹은 놈으로 가리키는 게, 육성하는 게 경영이라고 가리킨다. 그래서 인생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 국가 경영의 주체인 사람을 자율적, 공존적, 공생의 행동이 가능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련의 일이다. 요거는 이종수 지음, 만신창이 기업 이렇게 살린다 중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인터넷에 만신창이 기업 이렇게 살린다를 치시면 전자책으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교육 시스템은 얼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1, 2, 3학년, 중학교 교육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인생 설계하는 거, 그거 하고 나머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실습장 들어가고, 사장이 되고 싶다면 한다면,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목표를 한다면 1학년 때는 프레스반, 2학년 때는 영접반, 3학년 때는 금융반 들어가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실습장 들어가서 하고,
방학 때는 공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민관, 우리나라는 영어, 학원이나 아니면 영어 현지 실습, 외국으로 떠나잖아요. 얘네들은 공민관이라는 데 가가지고 목표 관리, 원가 관리를 배워요. 거기 가면은 슈퍼도 있고, 공장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원가 계산하는 것부터 배워요. 배워서 내가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사장 월급, 내 월급 차려간다. 그걸 배워요. 그래서 얘가 실습하는 동안에 하루에 50만 원어치를 팔아야 이 가게가 유지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저녁 때 4시 반쯤 돼서 50만 원이 안 되고 40만 원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한테 피상을 거는 거예요. 3촌, 2종, 고종 다 걸어갖고 내일 모레 돌잔치 때, 백일잔치 때 과자, 음료수, 술, 포도주 우리 집에서 사가지고 5%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만 원어치 판매 예약 잡아놓고 그러면 60만 원 아니에요. 사장님, 오늘 목표보다 10만 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목표보다, 손익분기점보다 10만 원 추가 달성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종업원 하나 둔 애들이라도 그렇게 하고 정문을 나가요. 퇴근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체, 제가 100대 기업은 다 했어요. 현장 교육 다 했어요. 100대 기업은. 현장 들어가서 당신 이거 몇 개 만들어야 당신 바꿔보고 회사 유지되는지 요거 몇 개 해야 되는지 오늘 목표수 지시받은 거 있냐, 기준량 지시받은 거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니 뭐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는 1학년 때 MRP실 강의 들어가고 오후에 실습 들어가고 2학년 때 경영전략실 강의 듣고 경영전략 강의 듣고 오후에 경영전략실 실습 들어가고 대학교 3, 4학년 땐 베스트 인 더 월드 네가 세계 최고의 인재가 돼서 들어라. 5년 동안 실습비 비축해 놓은 거 하고 20명 한 클래스라면 10명은 해외로 못 나가요. 10명은 해외로 내보내요. 10명이 실습비 보태는 거 미안하지만 너는 등수에 못 들었으니까 경쟁시키는 거예요. 빼가지고 10명한테 줘요. 모자라는 거 있으면 회사에서 도와줘요. 세계 지구촌에 베스트 인 더 월드, 베스트 인 더 월드, 세계 최강의 인재가 돼서 들어라. 그 증표로 세계 특허를 하나 안에 최소 2개, 3개, 세계 특허를 갖고 들어와서 일본의 도요타에서 근무를 해라. 그렇게 해서 세계 최강의 연구기관, 세계 최강의 회사, 세계 최강의 어떤 그 솔루션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연구단체에 가서 세계 특허를 갖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도요타에 수뇌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세계 제1의 자동차 메이커를 지켜가고 있는 거고 재작년에 미국한테 얼마나 얻어 터졌어요. 네. 그 미국 국회에까지 불려가가지고, 그죠? 그 텔레비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도 1년 8개월 만에 다시 세계를 휘어잡고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도요타의 위력은 이런 원가 관리, 설계, 자기 인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만들어진 도요타의 경영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